우리 별별수다 할 때도 몇 번 비판을 했어요. 왜 소유하게끔 안 하고 니들이 다 갖고 있으려고 그래. 공공이 지금 토지를 들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세입자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냐.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신혼희망타운 미분양 났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있는데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지금도 미분양 많죠. 그러니까요. 분양가 3억 이상 신혼희망타운 사실상 환매 조건부 전매 제한 풀려서 되팔아도 차익을 상당수 토해내야 하고요. 변창없이 공급 대책과 비슷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문가들은 대책 효과의 가늠자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 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첫 번째가 소형 평수고요. 두 번째가 기준소득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세 번째가 수익에 대한 환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오는데 변창없이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결국은 기사는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정책적 실효성이 낮다 보니 결국은 다시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2030에 관련돼서 다시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미분양이다. 라는 부분들이 진짜 좋은 지역들도 미분양인가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주로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공급됐던 지역들 중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 서울 수도권에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신혼희망타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대책에 대한 어떤 색깔보다는 사실 이 정부가 2017년 9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걸 발표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뭐 장애인, 노인 이런 배려 계층들에 대한 주택, 그러니까 주거복지 차원에서 얘기들을 꺼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기 좋은 어떤 주택 단지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국 신규 조성하는 택지에 일정 물량들을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겠다. 돈이 신혼부부들이 얼마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니들은 뭐 차익을 누리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사는 거에 만족해라. 좀 거주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시세 차익,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애초에 분양 받을 때도 론을 많이 쓰게끔 해서 뭐 이제 이익이 남더라도 그 사업 시행자랑 나눠서 가져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옵션들을 해서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겠죠.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서울 핵심 지역에 있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서울 핵심 그 도심 한복판에 이런 지역에 공급된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택지들 이런 쪽에 많이 공급돼서 수요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는 들어가려고 하는 신규 청약자, 뭐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갖고 있으면 살면서 나중에 자산 가치가 오르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 그냥 전세 사는 거랑 월세 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지금 막 이제 조성되고 있는 저 출퇴근하기도 좀 멀고 이런 택지에 신혼희망타운 가는 그냥 월세 살 거면 서울 안에서 전세나 월세 사고 아니면 그냥 차라리 집을 사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결국 신혼희망타운이 집을 사는 물건,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어떤 이런 관점에서 디자인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디자인을 지금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에도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LH라든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약간 우리 별별수다 할 때도 몇 번 비판을 했어요. 왜 소유하게끔 안 하고 니들이 다 갖고 있으려고 그래. 공공이 지금 토지를 들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세입자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냐. 자산을 인정하게끔 해주려고 하지. 분양을 해주지. 근데 이렇게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환매 조건부로 하게 되면 LH는 나중에 환매를 해주거나 할 때 자산을 들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부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상당수를 LH공사라든가 SH공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말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공사가 돈 벌 국리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짜증이 났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제가 짜증이 나는 건 공급하는 쪽에서는 이게 옳다고 하면 그렇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뭐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 공급 방식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공급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사나 월세 사나 뭐가 달라. 이거 사나 전세 사나 뭐가 달라. 차라리 전세가 낫겠다. 이거 월세 내고 있느니 차라리 전세가 낫겠다. 그러면서 시장에 수요를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던 수요, 그러니까 매수의 수요를 덜어내는데 조금 영향을, 임대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매수의 어떤 수요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양날의 검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신혼희망타운이 여전히 미분양이 있고 그런 게 결국은 어떤 소유자들의 소유 욕구, 자산 증가 이런 부분을 배제한 어떤 이 공급 정책의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일종의 데칼코마니처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판매 조건부 주택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분양이 나는 단지들도 나오거나 공급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거다를 미리 예지하듯이 일단 끄집어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메리트가 전세로 사는 것과 매수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못 받은 거죠. 뭐 메리트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든지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사의 초점인 거죠. 그죠? 공급 대책으로 사서 어느 정도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고 근데 또 뭐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맞춰서 이 집 공급이 또 새 아파트 그런 뭐 택지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뭐 거주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뭐 새 아파트 저렴하게 잘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경쟁률 낮아지니까 뭐 오히려 회피하겠죠. 결국 제도는 자기가 또 들어가는 분들 중에 부동산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은 경쟁 없이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피하겠죠. 결국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일부는 또 웃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는 사람 이거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아서 좀 자산 이제까지 신혼부부로서 내가 좀 차익 누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이런 분들은 좀 아쉬울 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